안녕하세요, 칠키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한번 켜봤습니다. 에휴, 걔 똥콜인데 수완병원님이 여기서 1.5km나 되냐? 역시나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찍었던 영상에서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얘기했던 문자 보내기, 여기 길 안내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자 버튼 누르시면 이 중에 하나를 보낼 수가 있어요. 손님들은 자기들이 써서 보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중에 하나 선택밖에 못 한다는 거. 옆에 오네요. 태울게요. 뿅. 꼭 저런 똥콜 새끼들이 더럽게도 사람 기다리게 해요. 뭐 엄청 오래 기다린 건 아니지만 한 1분 좀 넘게 고작 1.2km 가면서 다 지가 손해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더운 날에는 저는 손님이 타면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줘요. 잠깐 뭐 한 1분 정도라도 시원해지게. 문 열고 할 때 냉기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저 혼자 다니는 거랑은 다르거든. 안 틀어줘. 늦게 나왔거든. 똥콜인데 너린 놈의 새끼야. 인사도 쉽고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너 애비뻘이다 이 씨발놈아. 사람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지. 저렇게 거리장머리 없는 새끼들은 나는 좋게 안 대해줘. 중간에도 좀 빠르게 쇽쇽 갈 수 있는 타이밍도 있었는데 안 가버려. 4,700원 나왔어. 4,300원이 기본요금인데 기본요금이 이상 나오기가 되게 힘든 거리인데 아이 냅둬버려. 샤워라 안 나오라 가버려. 400원 더 벌어버려 저런 새끼들한테. 그러니까 택시기사들한테 잘못해서 절대 득될 게 없답니다. 좀 사람과 사람 사이 예의 좀 잘 지킵시다. 그나저나 출퇴근 시간이 됐는데 첫 콜은 똥콜이라 바로 들어오더니 두 번째 콜 안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서 어디로 갈까? 신창으로 빠져버릴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뿅. 에잇, 신창동으로 갈라 했더니 하남 가서 신창동 데려다 주래요. 허허, 참 재밌는 배차야. 어디 가봐야죠 또. 뿅. 네, 손님 내려줬고요. 오늘 올리려는 영상에 좀 부가적으로 몇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어서, 우리가 보통 카드 결제하시는 분들은 미터기에다가 지불을 누르고 미터기에다 카드를 대죠. IC칩으로 결제가 되니까. 근데 좀 IC칩이 불량인 카드들은 이게 잘 안 먹어요. 그럴 때는 그 6개 버튼 바로 아래에 있는 곳에 IC칩을 꽂아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안 먹는 카드들은 그 밑에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 편의점 같은 데서 카드 긁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긁어서 결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IC칩 불량인 카드에 그것처럼 긁어서 결제하는 구멍이 미터기에 3개가 있다는 거. 이게 되는 구멍이 되는 걸로 잘 되면 그걸로 좋고, 그게 안 되면 그 아래 꽂아 주시고. 카카오티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야, 이거 도착지 어디였냐? 500m 앞 첨단 단지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도시고속.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아이씨, 3분이 더 걸린다길래 저는 여기서 유턴해서 가버릴게요. 아 진짜 왜 그러냐 나한테. 얼핏 내가 도산동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잘못 봤으면 어쩔 수 없고. 하여튼 IC칩으로 돼서 결제가 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카드 꽂는 구멍에 IC칩을 꽂아주시면 또 결제가 되고, 그것도 안 먹으면 그 아래 구멍에 넣었다 빼면, 이 마그네틱 부분을 오른쪽에 두시고 넣었다 빼면 긁어서 카드 결제하는 구멍이 있으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요. 또 요즘 카드들이 카드의 잘못인지 미터기의 잘못인지 뭐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이 맨날 나와요. 하지만 꽂은 상태로 그대로 계시면 다시 결제가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우리가 뭐 잠깐 쉰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할 때 뭐
콜 멈춤이나 퇴근하기 버튼을 누르죠. 그러고 나서 뭘 하죠. 근데 AI는 이런 것들을 다 안 좋아해요. 제가 처음 가맹할 때 그때 왔던 문자의 내용이 뭐였냐면, 잠깐 멈출 때는 콜 멈추기를 해도 돼. 근데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퇴근하기를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상담원마다 말이 다르고 다 달라. 근데 경험상 저는 웬만하면 그냥 퇴근하기로 하고 일을 보든가 뭐 길방을 하든가 하거든. 근데 아무런 뭐 마이너스 페널티 같은 게 없으니까 제 경우에는 퇴근하기를 주로 활용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이제 손님을 안 태웠을 때, 콜을 아직 못 받았을 때 어플 대기 화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퇴근하기와 콜 멈추기, 이거 둘 중에 어떤 걸 활용을 할 것이냐. 저는 퇴근하기 버튼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맹 같은 경우는 뭐 거절이나 이런 게 좀 거의 없죠. 왜냐면 거의 바로 수락으로 요즘은 해 놓으시니까. 하지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처럼 한 1분 늦게 나오는 손님 있잖아요. 비가맹 같은 경우는 짜증나면 그냥 콜 빼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맹이 아니라서 확인이 안 되는데, 가맹 같은 경우는 손님 신고로 콜을 뺄 수가 있는데, 비가맹도 그렇고 콜을 빼버리려고 해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블루콜만 그런지 아니면 일반 가맹한테 들어가는 모든 콜이 그런지는 제가 이제 가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고, 저번에 댓글에 3분 지나야 손님 신고가 활성화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픽업을 갔다 그러면 3분은 기다려야 돼요. 가맹은 이게 어떤 기사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비가맹은 위치를 이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못 하는데, 가맹 같은 경우는 미터기랑 휴대폰이랑 또 연동이 돼 있고 위치 파악이 용이해서, 만약에 그걸로 손님이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뭐 택시가 콜 빼고 가버렸다 막 이런 경우 약간 제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법인 택시의 경우는 GJT 모빌리티나 회사에서 이런 걸 관리를 좀 해요. 이 데이터가 다 남아있어. 뭐 손신으로 뺐다든지 거절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데이터가 다 남아있어 가지고 회사에서 관리가 들어와요. 아니면 뭐 손님 신고로 뭐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다든지, 또 어느 정도 평점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런 거를 좀 관리를 받으니까 좀 신경 쓰셔야 돼. 물론 별점이 좋다고 해서 콜을 꼭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크게 뭐 영향은 없는데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 지금 저도 이제 지난주에 4.9로 올랐다가 다시 4.8로 떨어졌는데 기분이 나빠. 내가 뭘 어쨌길래 나만큼만 했으면 됐지. 인사도 잘하고 운행도 부드럽게 잘하고, 뭘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진짜 뭐 막 거시기까지 빨아줘야 돼. 어째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거요? 허서이 씨발. 하여튼 농담이었고요. 지금 오늘 녹화 내용은 어제 했던 거에 약간은 좀 첨부 부족한 거를 보완해주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일하는 거는 뭐 중간에 조금씩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초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생각나는 대로 또 하나씩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도도 자주 보시는 게 좋아. 지금 이런 경우는 뭐 깔끔하게 안내가 잘 돼 있지만, 특히 시내 백운동에서 시내 NC 웨이브 가는 경우에 그냥 광주공원 쪽으로 해서 NC 웨이브 건너편에 내려줘도 되거든. 근데 꼭 내비는 삥 돌려요. 금남로 쪽으로 해가지고. 솔직히 그래버리면 픽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약에 내려줄 때는 손님의 입장에서는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행할 때나 픽업 갈 때 이제 지도 이렇게 자주 줄여서 보시면서 이 길보다는 이 길이 낫겠는데 하는 거를 잘 파악해서 하시면 일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귀찮아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지금 사거리야.
근데 직진 우회전 가는 경로야. 손님이 타고 있는데, 근데 방금 내 신호가 꺼졌어. 그럼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 한 2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거든. 그럴 때는 그냥 여기서 우회전 좌회전으로 가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손님한테 말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갖고 나쁜 평가를 한다면 그 새끼가 나쁜 새끼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내비 안내 경로가 순환도로로 가는 경로로 안내를 하면 손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비 경로대로 운행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하죠.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내비대로 가도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도로로 가도 되는데, 아니면 거지 새끼들 같은 경우 순환 톨비 아까워서 일반 도로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미친놈들은 나는 시간이 많은데 왜 이쪽으로 가냐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돈을 내는 순환도로 경로라든가, 아니면 내가 봐도 고속도로 쪽으로 가면 너무 많이 돌아, 그 대신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면 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보통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잘 안 물어보는데,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내비가 순환도로 안내하는데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 열에 한 100에 98명 정도는 예 괜찮아요 하고 가는데, 꼭 100에 한 2명 정도는 싫어하더라고. 괜히 이제 그런 걸로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내는 톨비를 내는 그런 경로로 갈 때는 손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씨, 나 이거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에 지금 서버렸다. 잣됐다. 큰일 났다. 아이씨, 안 가버린다 차. 쳤댔다. 못 빠져나가겠는데. 차들이 안 비켜줘요. 우리나라 차들은 안 비켜줘. 깜빡이를 넣으면 차를 더 붙여버리더라고. 짜증나게. 나쁜 새끼다. 이번에 나가야지. 뭐야 저 새끼는. 저서 갑자기 들어가고 지랄이야. 사고 날 뻔했어. 나는 1차선에서 2차선 빠져나가는데 3차선에서 2차선 들어오는 차가 있었나봐. 못 봤어요. 약간 들어왔어. 차선 살짝 넘었어. 타이어 한 개 정도. 까딱 잘못해서 사고 날 뻔했네. 2차선에 뒤에 오는 차랑 좀 거리 여유가 있길래 얼른 빠져나가야지 하고 나갔는데, 3차선에서 2차선 들어온 놈이 있었나봐. 이렇게 모든 걸 안 살피고 나가는 제 잘못도 있지만 그 차도 잘못이 있지. 1차선에서 깜빡이를 넣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들어온 새끼가 어딨냐. 좀 더 가서 들어오든가 아니면 미리 들어오든가. 에이씨, 까딱 잘못했으면 사고 날 뻔했네. 사고는 무조건 안 나는 게 좋죠. 이런 경우는 사각지대라 재수없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다들 조심하시고, 저도 올해 막았겠는지 사고가 자주 났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2달째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사고 나기 싫어. 눈치 보여. 그러니까 다들 개인 택시 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진짜 눈치 보는 거 너무 싫어. 일단은 또 얼른 픽업을 가볼게요. 어떻게 금방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왔네요. 기다리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워낙에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 쨍거 태울게요. 뿅. 내비가 순환도로 안내하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여긴 도산동 왔고요. 아까 도산동 본 게 맞았나봐요. 카카오티 콜을 아이씨,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기다려. 하여튼 좀 전에 말했던 그거 있잖아요. 톨비 내는 도로로 갈 때 물어보고 가시라는 거, 대부분 저렇게 오케이 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이패스를 달고 다니시죠. 근데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평동까지 가고 소촌을 가야 되나? 평동 어디냐? 씨발 안 갈란다. 족같다 이거. 일본 도로.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제 데이터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좀 짜증나더라고. 4.8km를 가는데 평동 일본로 끝에 가가지고 소천이면 픽업보다도 운행거리가 안 되겠는데, 짜증나가지고 그냥 빼버렸고요. 좀 전에 말했듯이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하이패스가 있지만 법인 택시는 거의 다 없어요. 광주 법인 택시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내기도 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었는데 귀찮아가지고 상생카드가 교통카드 기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생카드로 톨비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갔을 때 뭐 돈 주고 남겨받고 뭐 이럴 필요 없이 톨게이트 바로 옆에 카드 찍는 데가 있거든요. 카카오티.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손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게 걸리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 본인의 데이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될 대로 되라니까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면 주면 준 대로 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뭐 4km, 5km, 저는 한 7, 8km도 가본 적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가리지 마시고 가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콜 빼버리시면 안 됩니다. 와따 진짜 씨발 거지같이도 나와갖고 나보고 비켜가라 하네. 진짜 돌아불거든 진짜. 님이 운전도 저렇게 운전 센스 없는 애들 있다니까. 카카오티. 뭐 만평이면 자동 결제 콜을 수락. 만평이면 갈만하죠. 4.몇 킬로를 가도 그만한 보상 운행이 나오니까 이런 건 갈만하죠. 근데 기다리냐가 문제죠. 그건 니 알아서 하시고 일단 이거는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드렸듯이 순환도로 톨비, 뭐 고속도로 톨비 이런 거는 다 상생카드로 결제하고 있어요. 이게 편해요. 막 주고 받고 할 거 없이. 아따 진짜 거지 같다 진짜 도로. 그리고 또 뭔 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도급이나 개인 택시 분들은 뭐 에어컨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아끼려고 막 에어컨 야각에 틀고 이발 진짜. 와 나 진짜 미쳤나 진짜. 운전을 왜 저따구로 하지? 좌회전 하면서 크게 돌아야 되는데 작게 돌고 있어. 미친 새끼가 나랑 키스할 뻔했다니까 차로. 그쵸, 이거 없네 진짜. 순식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진짜 택시를 하다 보면 허다해요. 이런 일이 징그럽게도 허다해. 하루에도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 보통 두세 번씩은 이렇게 겪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좌회전이 되냐? 여기 좌회전이 되는 길이요? 넓이가 안 냈으니까 가는데 항상 사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런 카메라, 방금 저 카메라 지나갔죠? 이제 택시를 하다 보면 이런 카메라 위치는 다 외우게 돼요. 키로부터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가 후면이다, 이런 건 다 외워져. 그런 거는 하다 보면 되는 거고. 좀 전에 뭔 얘기하다 말았지? 에어컨. 물론 이제 아는 형 같은 경우는 가맹으로 시작을 할 거고 법인으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스를 대주니까 뭐 이런 가스 소모에 대한 부담은 없죠. 그냥 시원하게 틀고 다니면 되죠. 하지만 이제 개인이나 저같이 도급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스 아끼시면 안 돼. 진짜 최저 온도에 최고 풍속으로 하지 않는 한은 뭐 시간당 500원, 700원 이 정도 플러스로 가스가 소모가 돼요. 그거 아껴서 뭐 할 거요? 물론 한 달을 모으면 25일 한다고 치면 한 10몇만 원이 되겠죠. 차라리 그거 아끼지 말고 서로 나도 시원하고 손님도 시원하고 그렇게 다닙시다. 그리고 이제
산악금 내시는 택시 기사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은 가스에 대한 부담은 없죠. 막 틀고 다녀도 되죠. 하지만 내가 추워. 내가 추워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양 옆에만 틀어놔요. 앞좌석은 양 옆에만 틀어놓고 가운데는 닫아버렸어요. 왜냐면 내 몸으로 계속 이거 에어컨을 쐬다 보면 추워요. 너무 추워. 어떤 분들은 앞좌석은 아예 다 닫아버리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게 냉방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처럼 양쪽 끝에만 여시든지 아니면 어떤 분처럼 다 닫아버리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원하거든. 계속 타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스비 아끼지 마시고, 또 가스비 상관없으신 분들도 냉방병을 위해서 앞쪽에 통풍구 최소한 2개 정도는 막고 다니시라는 거. 안 그러면 내가 추워서 힘들어. 감기 걸려. 온열에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온열은 지났지만은 일단 또 생각나는 거는 얘기해 드렸고, 이따가 또 다른 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얼른 픽업 가봅시다. 뿅. 또 그게 있었네요. 공기압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막 40 이상 막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이런 방지턱 지날 때나 아니면 어디 길 안 좋은 데 지날 때 승차감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를 제일 좋아해요. 37에서 높으면 38 정도, 이런 지금 온도 정도, 지금 33도에 37 정도 좋아하는데 제 건 지금 36으로 되어 있네요. 이 정도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38은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 36, 7을 좋아하거든.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온도 몇 도 떨어지면 34, 5 정도, 그 정도도 뭐 운행하는데 뭐 타이어에 무리를 준다든지 그런 거 없고요. 승차감이 좋아져요. 좀 길 안 좋은 데 지날 때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퉁퉁 튀어버려 차가. 근데 공기압을 좀 낮춰놓고 한 35, 6, 7 정도로 다니면 쓱쓱쓱 가는데 40이면 퉁퉁퉁 하고 가는 거죠. 공기압 같은 경우도 승차감을 위해서 너무 높게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거 생각날 때까지 픽업 갑니다. 뿅. 진짜 죽겠어요. 픽업지는 여기로 돼 있잖아. 근데 아마 이쪽 어딘가 있나봐요. 몰라. 사람들 이런 거를 지그들이 잘못 찍었다는 걸 모른다니까. 어플 보면 내 택시 위치 나온다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 아직 도착 안 했구만 이러고 자빠졌어요. 병신 같은 것들이. 모질이도 태울게요. 뿅. 네, 만평에 손님 내려주고 소변도 좀 마렵고 해서 화장실 갔다가 담배 하나 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이제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출퇴근 시간이라 매출이 너무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올 때는 2만원 이하로 나올 때도 있고, 지금도 한 2만 500원? 2만 1000원이나 했나? 11kg짜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콜을 좀 킬게요. 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차가 막혀서 그래요. 같은 2, 3km를 가도 차 안 막힐 때는 뭐 한 5분, 7분이면 가는데, 이렇게 차 막힐 때는 픽업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픽업이 짧고 운행이 길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뭐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랄지 악천 후 날씨랄지 이런 시간에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시간대에 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일하시면 뭐 한 콜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나는 너무 힘들다. 차가 많은 진짜 차가 너무 많은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자동 오.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개꿀. 승객 위치로 개꿀. 여기서 바로 잡혔어요. 차가 너무 많은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조금 일하기 힘든 시간대 있잖아요. 아니면 악천후 이럴 때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에 일하시면 그래도 한 콜이라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얘들인가? 이번에도 아가씨들인가? 손님 태울게요. 뿅. 네, 손님 내려줬고요. 진짜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죠. 저런 장례식장 갔다가 거기서 콜 받고 나오는 거는 맨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해드릴 얘기가 뭐가 있을까. 뭐 경유나 합승에 관한 거 조금 우리 택시는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고 있죠.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하는데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그래도 시계회를 나가면 원래 옛날에는 뭐 한 5분 정도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 뭐 콜은 안 돼도 시계회 귀로 영업은 할 수 있다, 막 별의별 말이 다 있는데, 전에 제가 카카오티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좋은 콜도 준다. 전에 제가 시계회 나갔다가 한번 영상 올려가지고 신고당해서 그때 구청 사람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시계회 나가서 콜을 받고 들어오는 자체가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콜을 받아도 광주로 돌아오는 과정에 픽업이면 괜찮다, 막 그런 말도 있고 말이 하도 많아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 한 100번 나가면 한두 번, 두세 번 받을란가, 귀로를. 귀로 걱정은 별로 할 필요 없는데 어쩌다 한번 귀로가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나는 불법이라니까 귀로 안 받겠다,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나는 좀이라도 더 벌래, 태울래 하시는 분들은 신고 안 당하게 조심히 태우세요. 괜히 신고 당하고 나서 제키님이 조심히 태우랬는데 걸렸어요, 책임지세요 이러지 마시고. 그럼 전 다시 똥콜 픽업 갑니다. 징하다 똥콜 뿅. 이런 출퇴근 시간에 일은 진짜 한 콜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5시 이상을 안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솔직히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출퇴근 시간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차 막히고 콜은 잘 받지만 돈은 안 되고. 좀 전에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방금 장례식장에서 태우고 와가지고 2.1에서 2.2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이게 최선이야, 출퇴근 시간에는.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받으시려면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불안하다든가 악천후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라는 거. 전 무조건 하라고 안 했어요. 하는 게 좋다, 하지만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그럼 저는 픽업 갑니다. 뿅. 아 진짜 이런 개새끼들이 너무 싫어. 님이 씨발 고작 2km 가면서 탈 때도 골목 안으로 부르고, 내릴 때도 이 씨발 번화가 안쪽으로 내리고, 개새끼들이. 아니 어차피 나와서 기다릴 거면 1, 20m 나와가지고 도로가로 불러서 타면 되잖아. 군뱅이 새끼들처럼 늦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걸 왜 골목 안에서 기다리고 있냐고, 미친 새끼들이. 아 내릴 때도 아니 좀 내려갖고 걸어가라. 한 50m만 가면 되겠다. 그걸 안으로 쳐 불러갖고 내려요, 개새끼들이. 아 꼴배기 싫어 진짜. 그니까 택시도 경유비, 합승비, 그리고 아파트 안이나 골목 안, 아니면 또 번화가에 좀 들어가기 힘든 그런 골목들, 이런 데로 들어가면 추가요금 받아야 된다니까. 아니 좁디 좁은데 양쪽이 주차돼 있고 가기도 힘들고 씨발 그.
짜증나 진짜. 씨. 족 같은 거 택시는 다 안 된대. 뭐 우리나라는 다 거지 새끼들만 사냐? 택시비 올리는 것도 연병이고 추가요금 받는 것도 연병이고. 우리나라는 다 거지 새끼들만 사나 봐. 우리가 뭐 필리핀이야 베트남이야 이 씨발. 추가요금 받으면 1,000원. 요즘 1,000원이 돈이냐? 과자 하나도 못 사야. 아 짜증나 진짜. 저런 개새끼들 한번 태울 때마다 꼬라지가 나 꼬라지가. 에이, 이런 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모르게 해야 되는데 알고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짜증낼 건데 어찌 거요. 짜증나 죽겠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사고 위험이 높은데 주차된 차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차도 그렇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킥보드 있고 자전거 있고 엄청 위험함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고생을 하는 만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조건 추가요금 주라는 게 아니잖아. 골목이나 아파트 들어갔다가 사고 나서 나오는 택시들 얼마나 많은데 특히 밤에 그거에 대한 추가요금 왜 안 되는 거냐고. 어차피 콜비도 안 받는데 진짜 한마디로 택시 족같아. 뿅.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풍암 지고 가는데 2km 픽업인데 손놈 새끼가 취소해버리네. 몰라요 이게 손님. 카카오티. 받아쳐라 씨발. 아 짜증난 거 진짜. 이게 손놈 취소인지 AI가 빼간 건지 모르는데 카카오티. 그대로 아니야? 도착지가 똑같은데? 아 연병하네 씨발. 하여튼 족같아요. 하여튼간에 하나 취소당하고 2개 뺏겨버리고 지랄 연병이네 진짜. 사람이 취소한 건지 AI가 빼간 건지 모르는데 이걸 취소를 한다고? 내 기억으로 풍암동에서 풍암동이었는데. 아 진짜 택시 하기 싫다. 뿅. 뭐 이 정도 했으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택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어 봤고요. 또 아는 형도 택시 시작할 마음이 있다 그래서 또 이제 기존에 택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모르는 것도 뭐 한 가지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을 그러지.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항상 이런 식이요. 거리 좀 있는 거는 뺏어가고 거리 작 같은 건 주고. 너도 취소해버려라 이씨. 아, 또 짜증이 올라오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도 힘든 하루입니다. 그럼 뿅. 다들 화이팅.